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명절을 하나 풀면서 사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많이 풀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실력이 늘어나는데요. 명절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절 푸는 원칙을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을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게끔 이제 처음 이거를 푸는 분들은 푸는 방식도 서툴거니와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 8글자가 한눈에 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월지를 보다 보면 시지를 까먹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조금 아직 성숙되질 않았기 때문에 사주 푸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주 명절을 많이 접하고 항상 사주 명절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 하다 보면 투수들이 나가서 공을 던지지 않고 더가웃에서 쉬는 날에도 항상 손에서 야구공을 들고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항상 공하고 같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요즘 핸드폰에 전부 다 앱이 좋고 만세력도 다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사주 명절을 가까이 하면서 수시로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사주 명절을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 푸는 방법은 항상 자평진전의 기본 원칙은 월령을 중심으로 해서 푼다. 월령이란 무엇이냐? 월지입니다. 월지. 그래서 월지하고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이 무엇인가? 그걸 용신으로 해서 용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늘로 부여받은 소명이고 어떤 그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하는 주특기가 되는 거죠. 너는 이걸 이용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흉신일지라도 상관이나 칠살 같은 흉신일지라도 그걸 부여받았으면은 그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소위 역용하는 거, 그러니까 흉신을 제어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 발복을 하는 거고요. 식신이나 재나 관처럼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것을 생하는 기운이 왔을 때 발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란 나한테 좋은 기운이 아니라 내가 부여받은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감명하고자 하면은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사주를 풀어야 된다. 그것이 흉신이든 길씨든 상관없이 월지와 월지에 투출된 기운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을계무 해가지고요. 지지는 이제 칠살격입니다. 칠살. 칠살을 쓰는 사주죠. 칠살격에 천간에 투출된 걸 보면은 을목 대신 간목이 투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꼭 을목이 투출돼야 그게 용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고요. 같은 오행이면 됩니다. 이것은 상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대신 식신이 투출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식신격이죠. 식신격. 식신을 쓰는 사주고 지지로서는 칠살을 쓰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을 대비해 봐야 되고요. 지지는 지지끼리 이렇게 대비를 해 봐야 됩니다. 양쪽이 천간과 지지가 영향을 미치지만 이 부분을 서로가 천간과 지지를 섞어서 이렇게 생극제화를 해버리면은 사주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주 거의 없죠. 그래서 서로가 형충해합 생극제화도 이렇게 지지는 지지끼리 천간은 천간끼리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보는 어떤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도 천간은 지지에 뿌리를 두고 지지는 천간에 드러남으로써 자기의 어떤 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천간과 지지가 아주 동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볼 수 있을 때 사주를 제대로 감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칠살격의 식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일간의 힘이 좀 왕해야 됩니다. 일간의 힘이 좀 강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칠살 정관 칠살 해가지고 살이 전부 다 나를 합니다. 이러면은 칠살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칠살이 3개씩이나 되고 갖다 정관도 있습니다. 정관도 칠살과 마찬가지로 나를 극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면은 이 을계무 해가지고 진토하고 여기 월지에 있는 진토 정도의
이 개수가 있는데 이 칠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인비가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이고요. 인비가 왔을 때 내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좋아지지만 이 사람의 용신은 칠살이고 천간은 식신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간을 보면은 이 식신격에 이렇게 정인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이 이 식신을 극하면은 소위 말해서 편인도식, 이게 뭐 편인 아니래도 정인이라도 도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편인을 가리지 않고 인이 이렇게 식신격에 같이 뜨면은 식신을 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경금이 극하는 것보다 신금이 극하는 건 그 극하는 정도가 낮지만 그래도 이 금기운은 간목을 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 비견이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이 비견이 이 식신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상신이 되는 거죠. 상신. 인덕이 있고 그 형제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식신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모습은 좋다. 그런데 이 사주는 칠살하고 관살이 너무 왕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식신에 기가 맺혀 있다 보면은 내 힘을 설기시켜주는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이런 기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러면 아픕니다. 내가 그 기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관과 살이 이렇게 여자 사주에 복잡하게 되면은 남자 문제, 직업 문제가 분명 발생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과 살이 많다고 해서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지에 이렇게 여러 군데 관살이 있는 것은 관살이 많다는 거지 이것이 관살 혼잡, 천간에 뭐 관이나 살이 떠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관살 혼잡이 될 수 있지만 지지에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관살 혼잡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천간에 관과 살이 있을 경우에 천간에 관이 있고 여기 살이 있을 경우에 여기 살이 있거나 여기 관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또 무재 사주가 되는 거죠. 이 식신격에는 재를 보는 게 좋은데 여기에 재가 없습니다. 무재 사주. 재라는 것은 어떤 현실 감각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배운 어떤 지식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쓰는 사주면서 칠사를 쓰는 사주니까 뭔가 정확하고 예리하게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죽고 사는 쪽에서 일을 하면 좋다 하지만 이 살이라는 특징은 뭔가 정확하게 뭐 찾아내고 잘못된 걸 잘 찾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촉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은 이렇게 배우자궁이 이제 진술충이 이렇게 납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자나 남자나 하여튼 배우자운은 상당히 이분은 안 좋다. 우리가 책에서 보면은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진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배우자를 잃고 고독하게 지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지하고 시지에 이렇게 진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부가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은 분명히 이별 내지는 사별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주말 부부나 아니면은 기러기 부부나 좀 부부가 좀 떨어져서 가끔 만나는 그런 결혼 형태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둘이 이별하거나 혹은 사별하는 부분이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부부가 자주 만나지 않는 어떤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 인연이 약한 사주죠. 이렇게 진술충을 깔고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진술충을 깔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왕따 당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울릴 때 어울리더라도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어떤 취미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일 같은 걸 즐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뭘 있어도 외롭거나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자기 혼자 뭐 할 일이 되게 많죠. 혼자서 뭐 쇼핑하기도 하고 혼자서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혼자 외롭게 왜 저렇게 다니나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가볍고 오히려 자기 그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적정한 시간에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어떤 행복감을 느낀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운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그 재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그 금운으로 흘러서 이거는 이제 인운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칠살이 그 지지에 중중한데 이렇게 재운으로 흐르면은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재생살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사주에서 재생살은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안 좋게 보는 그런 기운입니다. 요즘은 이제 의료기술 같은 게 발달해서 그런 게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럴 때 뭐 죽거나 뭐 참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운이 들어오면 화생토에서 살을 더 살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서는 뭐 크게 나쁠 것이 없는데 지지로서는 이분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자주 아프고 그 몸이 골골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럴 때 이제 재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공을 뭐 회계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칠살이니까 뭔가 잘 되고 잘못되고 한 걸 잘 찾아내는 그런 그 예리한 면이 있고 그것이 재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되면은 뭐 경영, 경제 이런 재물 쪽에 관련된 그런 그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식신이라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사회복지과로 가는 학생들이 많듯이 이렇게 재운이 들어오면 경제나 경영 해가지고 재물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세인데 이분이 이제 을미대운에 있는 거죠. 이 을미대운은 들어오는 건 천간으로 상관이 들어오고 지지로서는 이제 정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상관의 정관이 뜻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 내 정관, 내 직업을 상관, 그만두거나 변동시키거나 상관을 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25세부터 35세 사이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 게 이 대운의 어떤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 들어왔을 때 여기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게 살에 정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관살 혼잡이 되는 거죠. 관살 혼잡이 되면은 여자한테 세 가지 일이 발생됩니다. 첫째,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세 번째, 남자 문제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남자가 없을 수도 있고 남자가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토만 하더라도 상당히 나를 극하는 기운이 강한데 이렇게 또 대운에서 토기운이 또 들어와서 나를 극하고 여기에 보면 상관이 또 들어와서 가뜩이나 약한 나의 기운을 설계시켜 주니까 이 사람이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올해 이제 갑진년인데 갑진년도 살에 또 살이 또 들어오는 거고 또 식신이 들어오니까 올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운도 이런 식으로 그 정관했다가 세운도 이렇게 살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묘년 작년에 이제 이분이 직장을 여기 목국토 하니까 직장을 그만두셨고요. 그 회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되게 몸이 아프다 그럽니다. 이분 이제 어머님이 와서 이제 이 사주를 본 건데 자기 딸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왜 그렇게 뭐 집에 칩거하고 잘 안 나가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이 사주가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제 힘든 거는
이분이 이제 35, 우리 나이로 이제 만 36 정도 되면 이제 금기운으로 흐르는데, 그러면 이제 좋아지겠죠. 토생금, 금생수로 해서 이때 이제 좋아지는데, 문제는 내년부터 을사, 병화, 정미, 이렇게 사오미, 재운으로 세운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대운을 화기운이 치면서 나를 생하는 화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3년까지도 정미년 2027년까지도 상당히 좀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재운의 지금 대운에서 이제 재운을 벗어나니까 세운에서 또 사오미 재운으로 또 접어드니까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 을사병화 정미까지도 상당히 힘든, 이때 진짜 아프거나 정신병 어떤 치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심하게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무신 기후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이제 인운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는 살을 가지고 나를 극하는 이러한 기운들을 나를 도우는 기운으로 돌려 세우니까 좀 낫겠죠. 그 다음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재운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45대운에 오면은 이제 정임합이 되면은 이게 또 식신이 이렇게 인에 의해서 극을 당하니까 천간운은 별로 좋을 게 없고, 지지로선 그래도 인이 들어오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 하는 일 같은 걸 그만둘 수도 있겠죠. 본인이 밖에서 어떤 활동하는 걸 그만두고, 이분은 일단 건강부터 챙겨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이나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55세 되면 다시 또 이제 술이 들어오면 칠살이 들어오니까 이때 또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기운이 들어오면 이제 나의 뿌리가 돼주는 이런 해운이 들어오는 건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가 상당히 힘든 운을 가지고 태어났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이렇게 25세부터 35세 사이는 을미대운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 지금 막판에 가장 이제 한 3, 4년 정도만 더 힘들면은 조금 이제 나아지는 그런 운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주가 힘들게 태어나고, 이렇게 편고된 사주로 힘들게 태어나고, 이렇게 운 자체에서 그것을 더 부추기는 이런 운이 들어오면 진짜 삶이 힘듭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직업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 문제가 가장 크게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다행인 것도 이 사람 이제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분하고는 가끔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조금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박대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자기 딸이 이 정도인데 우리 딸은 잘났나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허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주 가지고 어떤 집에 사주단자를 놓아도 좋다고 하는 집 없을 것이다. 당신 딸 사주 자체가 극히 좋은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남자분하고 이분 궁합을 맞춰보니까 궁합은 맞더라고요. 예.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딸이 더 힘든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잘 사귀게 해서 어떤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게 더 낫다. 이 사주 가지고 들이댈 어떤 사주가 별로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술충을 일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살이 가득하고 한 이 사주가 우리 딸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고 좋아 보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사주만 보면은 상당히 힘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평생 아플 것 같고, 조심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해야 될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 이렇게 사주 사주 이전에 자격이 없다 있다 말할 처지는 못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사주가 조금 이제 힘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주보다 힘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한 70% 이상이 다 힘들게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주는
운의 흐름을 잘 봐서 내가 힘들 때는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 사주도 돈을 벌지 않고 일찍이 만일에 학교 같은 데서 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상당히 괜찮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이라는 것은 내가 가리키고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 기운인데 업상대체가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일을 하면은 이런 힘든 사주를 좀 돌릴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재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뭐 어렸을 때 일찍 사주 상담을 했었으면은 당신 딸은 학교나 이런 쪽에서 교육 같은 걸 배워서 애들을 가리키는 학교가 선생님이 됐으면 상당히 괜찮을 사주다. 이 사주가 내 힘든 것을 인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진로 지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운이 들어와서 여기가 이 사주가 돈을 추구하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천간에 식신이 있지만 지지로서 들어오는 기운은 화기운을 절대 반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쪽에 애들 관련된 교육 뭐 이런 쪽을 했었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인운이 들어왔을 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었겠죠. 내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제목은 충분한 그런 분인데 자기 어떤 전공도 잘못 선택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 자체가 너무 힘든 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운 자체도 어렵게 들어와서 아주 심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